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자산의 가격은 올라요. 따라서 자산 위주로 가진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종 생산성이 늘어났느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19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GDP 대비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GDP 대비해서 40% 이하였습니다. 뭔 말이냐면 100만 원을 벌면 부채는 40만 원만 진 거예요. 그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4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0%까지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나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1970년대, 1971년에 닉슨 쇼크, 금본위제가 끝이 나면서 달러가 금에서 해방됐습니다. 원래는 금본위제였어요. 금은 1년에 1.5%에서 2%밖에 안 늘어나죠. 그거에 맞춰서 돈을 늘려야 됐으니까 부채를, 크레딧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용을 무작정 상승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달러가 금에서 해방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돈만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램프의 요정이 3번밖에, 1년에 3번밖에 소원을 못 빌었어. 그런데 그 소원의 리밋을 풀었어요.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나는 램프의 요정 소원 리밋 3번 풀려도 나는 양심적으로 3번만 쓸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말로는 장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램프의 요정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저는 3번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머니 프린터기에 리밋이 풀려버린 거예요. 리밋이 풀려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제 생산 수준 대비 빚이 늘어났습니다. 40%도 안 되던 게 그 리밋이 풀리자마자 1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죠. 이자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 수입이 500만 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입이 500만 원이신 분들 많죠, 여기도? 수입이 500만 원인데 원래는 신용카드 대금이 2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신용카드 대금이 200만 원도 안 늘었는데 이 소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빚이 계속 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수준부터 이제 돌려막기를 시전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안 되니까. 돌려막기를 시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빚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수입이 500만 원인데 한 달 대금이 700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140%니까. 이렇게 되면은 해결책은 딱 2가지입니다. 해결책. 2가지야. 하나는 뭐냐? 첫째, 계속해서 돌려막기. 이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네, 수입을 늘리는 거는 사실상 이거를 이제 따라잡기가 힘들어졌죠. 국가는 우리랑 달리 그렇게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없죠. 이미 이제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네,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죠. 고객님의 신용 한도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게 가능합니다. 초간단. 뭐다? 돈 그냥 계속 찍으면 됨. 돈 그냥 계속 찍어내면 됩니다. 언제까지고? 채권 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부채가 31조 달러까지 도달했어요. 이거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 좀 있으면 이제 33조 달러 될 거고요. 한 2년 후면 35조 달러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내일 아침 6시쯤에, 요즘에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 6시쯤에 해가 뜬다와 거의 적중률이 비슷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4년 만에 3배가 증가했어요. 이거 작년만 2021년만 하더라도 무슨 28조 달러, 29조 달러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31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아요.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부담이 되나요? 점점. 돌려막기를 계속해. 다음 달에 신용카드 대금 이제 700만에서 750만 원으로 늘어. 그 다음 달엔 800만 원 늘어. 계속 늘어. 그러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문제예요? 이자 비용이 8조 1000억 달러. 이자만 8조 1000억 달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자만 8조 1000억 달러예요. 애플이 지금 시총이 몇 조죠? 2조 5천억 달러 좀 안 되나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다 합쳐도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다 합쳐도 8조 안 되죠?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이자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저금리, 고물가. 이게 제가 뉴노멀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저금리, 고물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환자로 치면 이미 말기 약물 중독자입니다. 현재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약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 5%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엄청나게 저금리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5%를 최종으로 보고 있죠. 그 5%란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저금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 말이면은 시장은 현재 선물 시장은 내년 11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다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자산 다 팔고 지금 은행 가야 된다, 은행 제발 이자 고금리 상품에 제 돈 좀 받아주세요. 2년 후에 뻔하죠. 또 어떻게 돼 있을지. 2년 후가 너무나 눈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물가는 지금 여기서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되면 물가가 과연 2%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굉장히 의문이에요. 2%라는 목표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요. 저는 1년이나 2년 후쯤에 2%를 피봇의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아니라 최저 라인이 되는 거죠.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이 연준은 1년만 지나도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뭔 말을 하더라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저의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의 시대는 대략 예상이 가능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한 1980년부터 화폐 가치의 하락은 더욱 가속화된다.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하락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자산 가치의 상승은 더욱 빠르게 증가합니다. 경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경제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경제 예측할 수 있다. 나는 경제의 신이다. 이번엔 맞을 수 있죠. 다음에도 맞습니까? 시장도 예측할 수 없죠. 저도 시장 예측 재미로 자주 하죠. 영상에서. 하지만 50%입니다. 네, 동전 던지게 하는 확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뭐다? 이유는 경제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A라고 넣었으면 B가 나왔다. 그럼 다음에도 A가 들어가면 B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A가 들어갔는데 C가 나옵니다. A가 들어갔으면 A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와요. 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뭐냐면 경제는 이 수학, 그러니까 탁상공론, 이 책상에서 놓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이 A가 매번 똑같은 A일 것 같지만 A가 매번 똑같은 A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A1이고요. 어쩔 때는 A2고요. 어쩔 때는 A 버전 2.1111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프리즘과도 같아서 조금만 요 변수가 바뀌어도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결과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네, 유일한 절대 진리가 딱 하나 존재해요. 성배도 없고 시장의 예측도 불가하고 경제 예측도 불가하지만 유일한 절대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화폐는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거에 제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인류가 화폐란 것을 발명한 이후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십만 종의 화폐 중 이 역사를 거스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는 나올까요? 달러는 아닐까요? 달러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화폐 중에 가치 하락이 가장 빠른 화폐입니다. 100년 만에 구매력의 99.9%가 소멸됐고 50년 만에 구매력의 98%가 소멸됐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따라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좋은 자산이죠? 그러면 이 좋은 자산은 뭔가? 제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냉면, 삼겹살, 치킨 같은 자산.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바라며 사람들이 의미 있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자산. 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냉면, 삼겹살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죠. 가격이 오르죠. 마찬가지로 좋은 자산은 유일한 절대 진리,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한다는 법칙에 의해 가격이 상승합니다. 구매력이 보존돼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저금리 고물가가 노뉴멀이기 때문에 미래에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뒤로 후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속도가 후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얘기가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한 가지 예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다? 미국의 디폴트. 미국이 디폴트를 내고 아몰랑하는 경우 굉장한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말했던 거죠. 1933년과 71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미국이 금태한 정지, 디폴트, 사실상의 디폴트를 냈을 때는 이후 거의 10년 동안 약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나요? 10년간 약세장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요? 그 뒤를 보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그 뒤를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지막 찬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후로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의미 있게 돈을 필요로 하는 시간까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의 본질 그리고 투자의 원리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평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3년 내에 필요한 돈을 성장주에 몰빵해 놓고 어플 보면서 오늘 몇 퍼센트 떨어졌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